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원일보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98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사회 다방면에 박학다식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이영주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이뉴스 이영주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박학다식하지 않은데 이거 큰일 났어요. 아닙니다. 식견이 날로 쑥쑥 성장하셔갖고 날로? 들으시는 분들이 다들 이영주 기자의 아주 그런 해박한 지식에 다들 감탄을 하시네요. 아, 대표님 평소에 안 하시던 이런 멘트 하시려니까 되게 힘드시잖아요. 네, 혀가 꼬이네요. 네. 티납니다. 네, 저는 독설이 어울리나 봅니다. 아, 네. 칭찬하려니까 혀가 나쁜 오빠네요, 나쁜 오빠. 이번 주는 오늘은 저희들이 어떤 얘기를 또 나눠볼까요? 이번 한 주를 아주 뜨겁게 달궜었죠. 국민연금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 국민연금 이슈는 정권 때마다 아주 건들면은 뭐라 해야 되나요? 국민들의 반감을 하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렇죠. 그런 아주 이슈라고 해야 되나요? 국가적인 중차대한 문제죠. 자, 시작해 주시죠. 간단히 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은 일단 국민연금 납입기한 연장 약인가 독인가 이걸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한 연장 방안이 나오자 반응들이 뜨겁습니다. 네,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연금 의무 가입 나이는 65세, 수령 나이는 68세까지 늦추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도 이어졌는데요. 현행 국민연금 의무 납입기한 기한은 59세로 고정돼 있습니다. 네. 반면에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은 60세에서 단계적으로 연장이 돼서 2033년에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후죠. 65세까지 상향된다는 안인데요. 의무 가입을 마치고 연금을 받을 때까지 5년간 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고 5년 있다가 이제 수령을 하게 되는 건데요. 국민연금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서 의무 가입 기간을 단계적으로 늘리려는 것이 이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당장의 의무 가입 연령이 높아지는 건 아닌데요. 국민연금이 이 사회에서 상향 필요성의 원칙적인 합의를 본 만큼 앞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관련 법안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네. 정부가 추진 중인 정년 65세 연장 일정도 감안해야 하고요. 네. 국민연금은 현 정부 임기 말인 2020년부터 연령 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연금은 출범된 지 30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출범 당시에 재정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오래전부터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았는데요. 오늘이죠. 1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네. 국민연금은 소득의 3%만 보험료로 내면 나중에 소득의 70%를 받는 처음부터 재정 건전성이 고려되지 않은 조건이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재정 압박이 현실화되자 10년 뒤인 1998년 1차 연금 개혁이 이뤄졌고요. 보험료 율은 9%로 올렸습니다. 노후 소득 대체율이 60%로 낮아졌고요. 반면에 이후에 5년마다 평가해서 매년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돈을 더 내자는 안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앞선 13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후 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다라면서 정부가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고요. 이어서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 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금융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개인 연금 평균 수익률이 3.2%
3.28%였고요. 네. 퇴직연금 수익률은 3.1%였습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평균 수익률은 5.18%로 집계가 돼서 그러니까 사적연금보다 국민연금이 수익률이 높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국민연금 아주 뭐 요즘 문제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영주 기자의 해박한 식견으로 좀 해박하다기보다 답변을 아주 주시죠. 잠시만의 경험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게 네. 이제 논외일 수도 있는데 대학 때 단기로 이제 국민연금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당시 이제 1999년 4월 이전에 이제 국민연금을 불입을 했다가 직장을 그만두면 일시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반환금 제도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그때 어떤 그 납입자 분께서 오셔가지고 자신이 냈던 이제 그 국민연금을 받고 싶다. 근데 이제 조건이 안 되셨던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그분이 되게 허탈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 되게 절망적인 표정이셨었거든요. 네. 그게 되게 기억에 남고 또 한 분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무기라 어떤 도구를 들고 와서 이제 돈을 안 주면 여기 뭐 다 뭐 엎어버리겠다 뭐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납입자하고 그 제도하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다는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걸 해법이 그러니까 뭐 계속 납부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현행 이제 9%를 내면 직장에서 4.5%를 내고 이제 그 가입자가 4.5%를 내고 이렇게 되고요. 네. 직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지역 가입자라고 해가지고 또 퍼센테이지가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좀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조금 더 납입자들과 이렇게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오늘 공청회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좀 이렇게 거리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도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왜 이렇게 국민들이 국민연금 이제 더 내고 더 늦게 받는다는 거 구조로 이제 설계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고갈될 우려가 있으니까. 근데 아니 예. 재정 적자는 예전부터 나온 말이었었죠. 그 왜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를 할까요? 여기 보면 청원 게시판에도 뭐 엄청나게 폐지해달라는 그렇죠. 여론이 많잖아요. 네네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국민연금은 연금인데 연금이죠. 예, 연금이 이상하게 저희 나라에서는 세금 성격이에요. 준조세 성격이 돼갖고 의무적으로 내게 네.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은 뭐 의무적으로 내서 만약에 안 내면 파업을 하고 강제 징수를 하잖아요. 연금인데 보험인데 그럼 이거는 세금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뭐 그렇게 하는 나라는 또 우리나라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예. 안 내면은 자기 혜택을 안 받으면 그만인 건데 안 냈으니까 너 다 추징하겠어. 이거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630조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국민의 돈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운영도 제대로 잘 못한다는 그런 비판도 있었죠. 근데 물론 이제 저희 부모님을 보면 이제 적게 내시고 그 적게 낸 거에 비해서는 매달 꼬박꼬박 받으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노후 생활에는 큰 돈은 아니더라도 이제 도움을 많이 되는데 일단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는 큰 이유는 타 연금과 비교했을 때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그렇죠. 네. 이거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그 불균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이제 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줘야 된다. 이제 뭐 이렇게 해서 그거와 이제 형평성 논란, 그다음에 연금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국가가 보장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한 또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제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국가가 지급 보증한다. 이건 명문화돼 있지만 국민연금 지급 보증한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이걸 어떻게 근데 강제로 이제 징수를 하면서 지급 보증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OECD 뭐 국가 중에서 뭐 국민 1인당 세금 부담률이 낮다고 하는데 사실 세금 부담률이 낮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준조세 성격인 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합치면 거의 27%에서 6% 사이 되면 굉장히 높다. 1인당. 더 높아질 거라는 전문가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올리면은 국민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죠. 준조세 성격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1인당 세금 부담률이 실질적 세금 부담률이 올라가는 건데 그거에 비해서 내가 받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가?
그러니까 열이 받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연금은 준 돈의 5배까지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국민연금은 2배 정도 주는 걸로 설계되어 있는 거죠. 10,000원 주면 20,000원 주고. 공무원은 10,000원을 내면 50,000원 정도 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한 요즘 퇴직하신 분들이 보통 300에서 250만 원 받는데 공무원들은. 좋네요. 그러면 이제 대기업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대기업에서 꾸준히 오래근만. 그 일반 그냥 이렇게 국민연금 조금씩 중소기업 납부하고 100 얼마씩 벌어서 내신 분들이 30에서 뭐 20만 원 사이 받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이게 과연 네. 이게 과연 맞는가? 예전에는 20만 원.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국민연금이나 불만이 있는데 일단 공무원연금을 개혁을 하지 않고 국민연금만 손대서 뭔가 어떻게 하겠다. 예. 왜냐하면 공무원연금 지금 엄청난 돈을 갖다가 엄청난 돈을 지금 계속 이제 적자를 메워주고 있잖아요. 연금 수령액에 이제 빵꾸가 나니까. 근데 국민연금은 과연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모든 걸 개혁한 다음에 국민연금을 개혁하자 했었어야 되는데 국민연금만 개혁하겠다 이렇게 내놨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반발도 엄청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적으로 장하게 얘기했는데 예. 뭐 이렇게 올해 저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해보고 국민연금제 납부자로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그냥 국민연금은 그냥 뭐 이게 되고 다 나눠주고 네. 다시 돌려주고 국민들한테 다 이제 이자까지 플러스해서 그동안 불려놓은 돈 있잖아요. 예. 원금 플러스 이자 n분의 1 해갖고 다 돌려주고 65세 이상 지금 수령자는 국가에서 지급보 중에 그냥 국가에서 연금식으로 그냥 복지 기초보장 수급액 정도로 해서 그냥 주고 지금 받고 있는 거는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은 지금 안 받고 계신 개시를 국민연금 수급을 개시 안 하신 분들은 다 그냥 원금 다 돌려주는 거죠. 이자 플러스 해갖고. 그리고 다시 국민연금을 다시 설계를 해야 된다. 다시 국민연금을 만들어서 다시 틀을 만들어 갖고 이제 다시 출발해서 가입할 사람 가입하고 가입 안 할 사람은 가입하지 마세요. 다른 데 민간연금 가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다 생각해요. 왜 안 그러면 이게 이 5년 뒤 다음 정권 때 또 다음 정권 때 계속 어차피 고갈되는 건 정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구는 지금 늘어나진 않고 세금 낼 사람 없어지는데 받을 사람 늘어나고 당연히 630조 있다 해도 언젠가는 고갈될 건 뻔하거든요. 그럼 이 논의를 갖다가 계속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또 이제 뭐 국민들 입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고 차라리 이번 기회에 국민연금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다 이거 나눠주고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새롭게 연금 구조를 새롭게 짜갖고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가입하실 분은 가입하십시오. 가입 안 하실 분은 가입 안 해도 됩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노후를 어떻게 보장해 줄 거냐. 그건 이제 연금보다는 소득 보장이나 기초소득 보장이나 아니면 기초 노령연금 비슷하게 이제 그런 식으로 보장을 해주는 게 낫다. 차라리. 좋은 말씀이십니다. 일단 대표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 일단 저는 약간 의문점이 드는 게 국민연금 불입자들에게 지금 당장 그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나눠줄 수 있느냐 봤을 때 국민연금이 현재 지금 미적립 부채가 국민연금이 621조 원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납세자 연명에 따르면 이거를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 불입자들에게 지금 당장 그 돈을 줄 수가 있는가가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일단 미적립 부채잖아요. 이게 미적립 부채는 이제 앞으로 이제 그게 아니라 돈을 안 내서가 아니라 부채는 돈을 지금 징수하는 이렇게 국민들이 돈을 안 내서가 아니라 앞으로 나가야 될 이제 장래에 발생하게 될 그 지급액이나 이런 게 그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립이 안 돼 있는 이제 부채라는 거거든요. 부채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채권 채무 같은 거를 말하는 거고 채무하고 부채는 또 틀린 거예요. 채무는 당장 지급이 도래해서 약정돼 있는 반환해 줄 돈이고 부채는 장래에 지급이 도래하지 않고 예상되는 이런 거죠. 만약에 연금 적립액, 인건비 계속 나가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적립 부채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당장 누군가한테 줘야 될 돈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국민연금
측이 이렇게 납입 기한을 연장을 하고 그다음에 수령 그 연령을 늦춘다고 한다는 거는 재정적으로 안정돼 있어서 이런 방안을 내놨다고 보지는 않고 그 반대면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 재정적인 거를 해결할 수가 그러니까 왜 이걸 없애야 되냐면 네. 재정적인 거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누가 해결할 거예요? 아니 그리고 지금 누가 해결할 말이 거예요, 붙었을 이거를? 때 예. 이게 저 약간 원론적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국가가 시행을 한다, 국가가 한다, 정부가 한다라는 말이 붙으면 이거는 약간 말씀하셨듯이 연금인데 세금처럼 의무성이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연금을 어쩔 수 없이 붙지만 개인연금에 더 희망을 걸고 있는 시민들이 저는 더 많이 보고 있거든요. 자기의 노후는 자기가 알아서 하고 있다는 거죠. 국가가 야 내가 책임져 줄게. 약간 이런 측면이 조금 더 강한 느낌이에요. 국민연금은. 근데 그 실효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새로운 계속 이 세대로 이제 미봉채로 가면 계속 논의는 나오고 해결책은 없습니다. 결국 돈은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그런 방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본 건데 그렇게 되진 않겠죠. 왜냐면 630조를 좀 돌리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에 그 돈을 받아 먹으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쉽게 그렇게 되겠어요? 아니. 근데 해결 방안을 지금 내놓지 않으면 앞으로는 미적립 부채는 더 늘어날 것이고, 그렇죠? 네. 해결 방안을 누가 뾰족하게 누가 몇천 조를 갖다가 여기다가 개인 자산을 누가 할 것도 아니고, 예? 이건 답이 없네요. 그래서 저는 고민해 본 결과 이거는 없어져야 된다. 국민연금은. 이게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출발점이 설계를 잘못한 거거든요. 이름을 바꾸겠네요, 그러면은. 그거야 않겠네요. 이름이야 알아서 이제 짓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설계를 다시 바꾸려면 이렇게 이제 지금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설계를 수정하려니까 국민들 반발이라는 거잖아요. 애초에 약속했던 대로 안 주니까. 지금도 국민연금이 처음보다 계속 많이 안 주는 걸로 시간 늦추는 걸로 엄청나게 바꿔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국민연금을 그것도 국민연 반발이 있고 이거는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없애버리고 다시 이렇게 하든지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마지막에 받는 돈은 제가 이제 대학생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20만 원, 30만 원. 그렇죠. 환율 가치를 따지면은 지금 기준으로 환율 가치를 따져도 작은 돈인데 앞으로 30년 뒤에 환율 가치를 따지면 거의 이제 용돈 수준도 안 되는 금액인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제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강제적으로 내면서 이거를 왜 내야 될까라는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 적이 있었거든요. 참 그러네요. 좀. 그래서 이건 답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국민연금은 누군가 이제 결단 내려서 이거 계속 논의를 끌고 와서 국민도 찔러보기 식으로 해서 국민이 반발하면 다시 철회. 이렇게는 안 되고 언젠가는 이제 고갈되는 거는 정확히 맞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나쁜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논외로 잠깐 이제 대통령이 국민연금 측에 이제 이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발언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국민연금 측에 왜 기한을 늘리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상황도 있었죠. 오늘 공청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전문가들이랑 관계자들께서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좀 도출해 내실 거라고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저는 기대를 안 합니다. 공청회건 답이 뻔히 나와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이면은 국민을 위해 줘야 되는데 이게 저희 주위에서도 기자들 사이에서도 하물며 이거 받지도 못하고 왜 내냐 이런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뻔하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법이 없어요. 해법이 뭐가 있겠어요 이게. 더 내고 들 받는 거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 조금 받는 거 이런 거요? 결국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국민연금을 존속시키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존속의 그래서 저는 존속에 이걸 유지시킬 의미가 없다. 성이 없다. 그렇다고 국민이 이걸 넣어서 나중에 노후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무슨 이게 이제 630조란 연기금으로 해서 주식 투자에만 열을 올리게 만드는 거지, 사실은. 투자 목록으로.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도 들고, 차라리 이제 그동안 뭐 수익도 많이 냈으니까 그걸로 이제 n분의 1에서 국민 나눠주면 국민들이 얼마나 요긴하게 쓰고 이 돈으로 대한민국 내수가 얼마나 살아나겠습니까? 요긴하게, 그렇죠? 네. 얼마나 내수가 살아나겠어요, 이게. 그리고 국민연금 네. 공단 직원들은 뭐 갑자기 실업자가 되겠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걸. 기업이 망하면 직원들도 다 해고 당하는 거죠. 새로 시작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다른 그 이름으로 새로 태어나시겠죠, 이제. 갱생하시겠죠. 뭐, 국민연금이 새로 태어나더라도 지금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많이 좀 바꿔서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제 국민연금 측에서는 꾸준히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다라는 이제 그 말씀을, 주장을 일관되게 이렇게 하시는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주장해야지 국민연금은 들겠죠. 드는 게 아니라 뭐 강제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우리 국민연금 뭐, 납부자들이니까, 뭐, 국민연금 뭐, 납부자 할 입장에.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납부자 입장에서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했는데, 뭐, 정부에서도 뭐 답답한 면이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기타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 또 다른 연금 가입자들도 뭐, 할 말이 있으시겠죠. 뭐, 하지만, 네. 어쨌든 간에, 이게,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이 국민들이 높다는 거, 이거는 감안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연금의 불만이 갑자기 오늘 무슨 뭐 며칠 전부터 뭐 연금 개혁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터진 게 아니거든요. 그 전부터 내재돼 있던 그렇죠. 거거든요. 너무 오래됐어요. 예, 내재돼 있다가 예. 지금 이제 불만이 탁 건드리니까 팡 터져 나온 건데, 네. 이거 정부나 뭐 정치권이나 이거 좀 뭐라 해야 되나요? 국민연금을 가입자들 뿐만 아니라 가입되지 않는 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뭐 군인연금 이 뭐 대상자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국민연금이 뭐 자기네 대상자가 아니니까 뭐 우리만 받으면 그렇지. 받으면 좋겠죠. 좋겠죠. 하지만 대다수가 이 국민연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뭔가 이제 힘들어 한다고 한다면, 네. 그렇죠? 이건 뭔가 개선에 이게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이나 왜 자꾸 이런 말 하면 양보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시기를 또 국민들이 또 원하고 있고 또 그런 걸 또 뭐 희망하는 뭐 그런 여론도 많거든요, 지금. 네. 그런 불만이 있다는 걸 감안하셔갖고 이게 국민적인 대타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타협은 안 될 거예요. 돈이 걸려 있는 거니까. 각자 개인의 돈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먼 미래에 우리가 뭘 복지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막연한 게 아니라 당장 내가 낸 돈이 걸려 있는 거라서, 그래서 아마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아마 첨예하기 때문에 이건 쉽게 이렇게 건들 수는 없는 거고, 이걸 묘수나 해법을 찾아내는 게 아마 쉽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노력은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노력 필요 없어요. 뭐 노력을 해요, 그런 걸. 해법이 없으니까 빨리 없애고 다 나눠주고 빨리 끝내야 된다니까. 예. 극단적이신 거 아니십니까? 그게 제일 깔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나중에. 정말. 네, 합리적인 방안을, 당장의 예. 사탕이었네요. 예. 연금은 나발 무슨 연금이 어딨어요. 나라가 망하는데. 안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연금 내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의 실효성을 그렇게 크게 평가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일단 기본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후 대비는 국가에 의존하기보다는 개인이 하는 게 맞고요. 국가에서 그렇죠. 개인의 노후를 다 해결해 줄 테니 돈 내나? 이런 해법이나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정말 새마을운동 할 때 네. 정말 국민들을 너무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좀 낮게 평가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요즘에 국민들이나 독자분들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현명하시다니까요. 알아서 다 잘 준비하셔요. 알아서 이제 노후 준비를 하게끔 네.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거기에 좀 보조를 해서 국민연금 해주겠다는 건데, 그렇죠. 뭐 제가 보기에는 노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거죠. 이제 교육비를 많이 안 들어가게 한다든가, 아니면 생활비를 많이 안 들어가게 한다든가,
가소비를 많이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게 해서 돈을 이제 개인이 돈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는 예. 그런 걸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일단은 너 돈 다 쓸 때 써. 그리고 내 돈 얼마 떼어놔. 그리고 돈 내놔. 아, 그 다음에 내가 노후 해결해 줄게. 노후를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국가가 무슨 뭐 사회주의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리고 68세면은 68세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노인이 시작되는 게 이게 부인이 받거나 자식이 받죠. 아, 네, 네. 대표님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하시죠. 네, 네. 뭐 이용주 기자가 박학다식한 이용주 기자 오늘 해법을 못 냈네요. 다음에는 해법을 좀 기대해 보면서 네. 여기까지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주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